일본은 고작 1,500명 정도 검사하는데 그쳤다. 스콧 고틀립 전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은 일본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빨리 숫자가 늘고 있는 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현직 의사는 한국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르게 찾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46,000명을 검사하는 동안 일본에서 지금까지 검사받은 사람은 1,800명에 불과하고 미국은 426명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3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지속되면 지정 의료기관에 문의할 것 등과 같은 기본적인 행동 요령 외에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보건소는 현 상황에서도 주말과 공휴일은 쉬고 있습니다. 이런 안일한 대처는 일본이 도쿄올림픽 때문에 일부러 소극적으로 검사한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비판이 계속되자 일본이 현재 6시간이 걸리는 검사를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기기를 다음 달에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 노동성은 쿄린제약이 만든 새로운 검사기기를 다음 달 전국 연구소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기를 사용하면 총 검사 시간이 30분 안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당 가격이 무려 3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이 같은 일본의 대처보다 더 빠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26일 한국에서 최초로 집에서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검사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직접 병원이나 보건소를 가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임신 진단키트처럼 집에서도 10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간편 진단키트로 검사 결과 정확도는 85%에 달했습니다. 이를 개발한 PCL은 곧 정부의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 검사법은 이 키트보다 정확도는 높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진단키트를 사용한다면 10분 안에 확인할 수 있고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이 간편 진단키트로 불안감을 갖는 국민들이 외부 노출 없이 집에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코미팜은 이미 백신 개발에 성공해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도 생겨났습니다. 세종시는 조치원읍에 차를 몰고 온 시민을 대상으로 차에 탄 상태로 10분 안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료실을 소독해야 해서 30분 이상이 걸렸지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에서 급증한 배경에는 한 종교단체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대규모 모임을 가져 무더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초기에 조심하고 경계태세를 확실히 갖췄음에도 자신의 종기를 숨기는 이들로 인해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선 5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종교에 대해 청와대에 해체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달리 공황 상태나 매점 매석은 거의 없다고 전하며 한국인은 국가가 이번 사태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 뉴욕타임즈가 한국이 이번의 위기를 벗어날 경우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대구시가 도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중국보다 경직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시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면서 억제하는 전략이 효과를 거둔다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시민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민주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는 2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대처를 잘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인 입국 통제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대처 능력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호주학자 이언 맥케이가 한국 상황에 대해 인상적인 검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고, 마리온 쿠프먼스 네덜란드 에라스마 수의대 과장도 한국의 검사 능력이 대단하다고 감탄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인 데이비드 린 기자는 한국의 이런 검사 능력을 미국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글에 한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이야말로 능력 있고 거짓말하지 않는 아시아 유일한 국가다. 한중일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7일 407건의 새로운 C19 최종 판정자를 보고했으며 지금까지 5,92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최종 판정자로서 필리핀을 능가한 것입니다.
이전에 인도네시아 공무원이 낮은 테스트 속도로 전파 속도와 최종 판정자의 정확한 실태가 숨겨져 있다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수도인 가장 인구가 많은 자바에 100만 건의 최종 판정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출입국 금지 조치와 도시 봉쇄 이후에 최종 판정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통제에 성공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검사 속도가 확연하게 낮은 국가로 밝혀졌다.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에 이은 세계 네 번째로 최악의 느린 속도이다. 한국은 100만 명당 9천 명 정도라면 인도네시아는 36명 선에 그치고 있다 라고 지적될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인도네시아 정부의 데이터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공무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검사 속도를 확연하게 높여갈 것이며 마스크와 진단키트의 생산 및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조만간 진단키트가 도착하면 검사 속도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환경과 정확한 실태는 트위터를 통해 외부로 공개되기도 했는데 많은 의사들이 비옷이나 고글을 착용하고 있으며 24명의 의료진이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또 자카르타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보다 2배가 넘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여러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만 7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외진 곳에서의 의료 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인도네시아 남성 흡연율은 약 68%로 세계에서 최고이며 5대 사망 원인이 모두 담배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초 발생지인 중국의 도시를 1년에 1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도네시아인들은 즐겨 찾는 지역이었습니다. 초기에 발생했을 때 인도네시아는 도리어 관광객 유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보건 책임자는 실태를 숨긴 채 우리의 기도 때문에 신의 도움을 받고 있다 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경제 때문에 국가 폐쇄와 강력한 조치를 초기에 거부했으며 정확한 정보 공개도 국민들의 불안감 조성을 우려한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로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인구 10,000명당 12개의 병상과 4명의 의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0,000명당 115개와 25명의 의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인도네시아는 초기 대응에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다르게 출입국 금지 등 국가적 강력한 통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려움에 대해 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실시한 공격적인 대량 검사는 전파 속도를 늦추고 전파를 억제하는 통제에 성공적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에 빠른 진단 키트를 수입하거나 신속한 검사 능력을 갖춘 실험실 네트워크를 많이 갖추는 것에 먼저 치중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나 경험이 없음을 인정하고 한국과 같이 이전의 세계적인 악재 대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국가와 의료진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같은 공중보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살 길은 한국과의 협력과 도움뿐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시아와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이 각자 경제 협력 기관을 설립하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아세안 협력 기금을 각자 설치해 엄청난 자금을 기부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자금력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최대 7억 달러, 약 8,520억 원의 기금과 협력 차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은 1대1로 협력 사업 등을 통해 돈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한중일은 인도네시아와의 깊은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세안 협력 제재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국민 평균 연령 29세의 젊은 인구 구조, 최근 연 5%의 경제 성장, 세계 경제 규모 4위 전망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최대 시장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친일본 국가에서 벗어나서 한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깊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럴 때 14일 아세안 플러스 국가 정상들의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은 한국, 중국, 일본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진단키트와 의료장비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 폭로한 전화회담의 분위기는 한국의 정상에게 많은 요청과 질문이 쏟아졌으며 아베는 주로 듣기만 했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G20 국가들이 의료기기 생산 기지 및 공급 국가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초에는 한국이 인도네시아 기업들과 합작해 인도네시아에서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을 생산해줄 것을 외무장관과의 접촉에서 요구했습니다. 이 통화 이후 C19 협력 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언론에서 한국의 LG그룹 산하 4개 기업들이 기증한 5만 개의 진단키트가 수카르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라고 대대적으로 기사화되었습니다. 한국의 CJ그룹이 현지 기업을 통해 진단키트와 손소독제들을 인도네시아 병원 및 보건소에 기증했으며 계열 회사인 뚜레쥬르 베이커리에서는 20만 개의 빵과 우유를 기증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또 CJ그룹은 25만 5천 달러, 약 3억 1천만 원의 현금도 지원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부금을 의료기관에 배부하겠다고 특별 발표까지 했습니다. 특히 발표문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긴밀한 유대의 상징이라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는 인구 3천만 명이 살고 있으나 매년마다 약 4cm씩 가라앉고 있으며 가장 위험한 지진 발생 지역이기도 합니다. 결국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330억 달러, 약 40조 원을 투자해 원시 킬리만자로의 한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기로 결정합니다. 보르네오 섬에 있는 새로운 수도 바루로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기관의 본부 등이 옮겨가게 될 것이며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국가 발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작년 11월에 수도 이전 및 개발에 관한 기술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과 스마트 시티 조성 등 한국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수도는 스마트 시티, 친환경 도시, 안전한 도시로 개발할 것이다. 한국의 신도시 개발 경험과 발전된 기술로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 중국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에 필요한 새로운 자본과 협력 관계에서 중국을 처음부터 배제하기로 내부 결정을 하고 새로운 국가와의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중국과의 1대1로 사업 협력의 교훈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결국 부채 늪에 빠지게 하고 환경 파괴가 심각할 정도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중국과의 경제 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95.7%에 이를 정도로 여론은 악화되어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러한 부정적인 논쟁을 처음부터 없애기 위해 중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침 흘리며 눈독 들여온 중국에게는 최악의 상황 변화가 생긴 거죠. 이렇게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최근 급격하게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인도네시아는 적극적인 태도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이 17일 현대자동차 건설 현장과 한인 봉제업체를 방문했습니다. 바흐릴 청장은 현재 C19 사태로 국가적 이동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대자동차의 공장 건설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인 봉제 공장들도 계속 공장을 가동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상태이지만 한국에서 180명의 지원 인력이 입국하는 데 비자 발급 협조도 이민청과 협의하겠다고 했고 함께 방문한 경찰서장 등 공무원들에게 현대자동차의 공장 건설에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은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심각한 때입니다. 이럴 때에 한국이 많은 국가들의 희망이 되고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기여하게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한국이 참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혈맹 관계가 전 세계와 맺어질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새로운 동맹 관계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을 이렇게 누르고 경제대국 대한민국, 모범 선진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